유리수. 유리수란 뭐냐? 유리수란 여기 있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정수,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 이렇게 이제 크게 보통 구분을 하는데, 정수는 다시 뭐냐?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0이 어떻게 분수예요? 할 수 있지만 1분의 0, 2분의 0 이렇게 나타낼 수는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수로 인정이 됩니다. 이건 어떨까요? 0분의 0 이런 실수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틀렸냐? 0을 0으로 나눌 수 없다가 아니라 0이라는 수 자체가 분모로 갈 수 없어요. 나눌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나눗셈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다. 그리고 그 중에 정수, 양의 정수, 그 중에 자연수가 있죠. 우리가 많이 해오던 자연수를 앞으로 양의 정수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자연수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 음의 정수. 0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정수의 0. 정수는 세 가지가 있다.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구분합니다. 다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가 있느냐? 유한소수, 그러니까 0.2 이렇게. 유한이라는 건 끝이 있는 소수. 순환하는 무한소수. 이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이건 이제 원래 중학교 2학년 내용인데 조금 더 붙여봤는데, 순환하는 무한소수 이런 거예요. 0.3333333 끝이 없어. 이거 분수로 어떻게 나타내죠?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3분의 1 이거를 1 나누기 3 해보면 0.3은 0, 9, 1이 남았네. 또 3은 0, 9, 1이 남았네. 또 3은 끝이 없죠. 이렇게 3분의 1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중학교 2학년 내용이긴 해요. 예. 순환하는 무한소수.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어쨌든 정수가 아닌 다른 유리수들, 분수로 표현하는 것들 이렇게 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요것과 더불어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에서 무리수라는 걸 또 배워요. 여기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중3에서 무리수. 무리수라는 건 뭐냐 하면 파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 혹시 학생들? 3.141592 해가지고 계속 나가죠. 그런데 순환하지 않고 나간단 말이죠. 이런 걸 무리수라고 해요. 파이와 같은 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1분의 파이 되지 않아요? 할 수 있지만 이미 이 파이 자체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분모 분자가 정수인 분수로 나타내야 돼요. 여기 분수가. 그래서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파이와 같은 수. 그런 여러 가지 수. 이건 나중에 배우니까.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중학교 3학년까지의 개념으로 해서 실수라고 해요. 실수. 실수는 미스테이크가 아니고, 여기서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수를 얘기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허수라는 걸 또 배우게 된답니다. 허수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수. 그런데 수학에서 꼭 필요한 수, 관념의 수, 이런 아주 어려운, 네,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니까 수체계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것들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상식도 아니고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런 게 있다, 이렇게 그냥 한번 정리를 해준 거고, 우리는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면서 딱 사실은 여기까지 개념을 정확히 알면 됩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특히 0도 정수다 이런 거에서 실수 많이 하고, 분명히 배웠는데 빼먹어요. 네. 자, 개념으로 한번 더 내려가 봅시다.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 어떻게 할 것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앞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플러스는 수가 커지는 방향, 마이너스는 수가 작아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개념으로 하나 더, 과학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벡터라는 것이 있고 스칼라라는 게 있어요. 스칼라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과학에도 나오고 수학에도 나와요.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이 개념 자체를 한 번만 좀 들어놓으면 이런 개념이 있구나 하는데 좀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이 강의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벡터는 뭐냐 하면 방향이 있는, 방향과 크기가 함께 있는 값을 얘기하고, 스칼라라는 것은 초등수학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크기만 있는 값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과학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은 혹시나 봤을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이제 과학을 배우면 무게와 질량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무게는 우리 몸무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몸무게는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무거운가라는 이 무게 자체는 굉장히 상대적인 값이에요. 무슨 얘기냐? 방향이 있기 때문에 달나라에 가면은 달에 가면 무게가 바뀌죠. 그게 무슨 방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 무게라는 건 아래에서 잡아당기는 아래로 작용하고 있는 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무겁다. 말하자면 우주에 가서 그냥 우주에 가면 둥둥 떠 있죠, 그죠? 그러면 체중계를 놓고 올라가도 다 있을 뿐 무게가 다들 0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방향이라는 게 없이 그냥 동동 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무게는 지구와 내 몸이 서로 잡아당겨서 작용하는 이 체중계를 누르고 있는 아래로 체중계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물구나무 서서 발 위에다가 체중계 한번 재보세요. 그 말도 안 되죠, 그죠? 예. 지구와 사람 사이에 당기고 있는 무게, 그렇게 계산하는 게 무게라는 거예요. 그럼 질량이라는 건 뭐냐? 질량이라는 건 그런 것들이 지구가 당기지 않아도, 그렇죠? 당기지 않아도 이 물건과 이 칠판이라는 이 물건은 분명히 우리 무게 개념으로 하면 얘보다 얘가 무거울 것 같아. 그죠? 그죠? 얘가 더 가벼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상대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값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질량이에요. 질량은 뭐냐 하면 양팔저울로 측정해서 여기에 이제 3g이라고 정해져 있어. 3g으로 정해져 있어서 3g으로 올렸어. 여기 어떤 물건을 올렸어. 수평이 이루어지네. 평형이 이루어지네. 그럼 얘는 3g이잖아. 근데 이때의 3g은, 이 분동이 정해놓은 3g은 사실은 무게가 아니라 질량이랍니다. 질량이라서 얘는 지구가 당기는 힘이 아닌 거예요. 얘는 달에 가서 같은 방법으로 재도 똑같이 3g이야. 그죠? 신기하죠? 자, 왜 뭐가 신기하냐? 이런 거야. 내가 몸무게가 40kg이라 쳐. 40kg이에요. 근데 체중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체중계를 이용해서 몸무게를 딱 재었더니 지구에서 40이었어. 근데 달에 가면 6분의 1 정도 된대요. 6분의 1 정도 되니까 달에 가니까 7kg 정도 나오는 거야. 7kg 정도. 그러면 내 몸무게가 7kg인가? 이랬는데 달에 가서 양팔저울을 딱 세워놓고 여기다가 40kg짜리 이만한 분동을 하나 세워놓고 내가 올라갔어. 수평을 이룬다는 거죠. 분명히 뭔가 달라요. 이 방법이랑 이 방법이랑. 이 차이가 뭐냐? 얘는 서로 비교해서 똑같다 아니다 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똑같은, 얘는 누르는 힘, 당기는 힘에 따라서 다른, 과학에는 수학과학 마찬가지, 이런 다른 값이 있어요. 초등학교 수학까지 했던 부분은 이렇게만, 크기만 있는 값을 사실은 다뤄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동안의 더하기 빼기는 그야말로 원래 있는 거에 뭘 더하거나 덜어내거나 이런 식의 더하기 빼기고, 지금부터의 더하기 빼기는 어떻게 보면 더하기 빼기라기보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커지는 방향의 값, 작아지는 방향의 값, 이런 개념이 더 큰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고등학교 과학이라고 해야 되나? 수학이기도 하네요. 왜 이런 게 그럼 필요해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게 필요해요? 그건 이런 거야. 10kg을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 사람이 이걸 당겼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똑같이 사람이 여기서 당겼어요. 두 사람이. 그러면 얘는 당긴 힘은 20kg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있는데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건, 방향도 뭔가 계산이 필요하고 값의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20이 되지만, 만약에 얘를 한 사람이 이쪽으로 10을 당기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쪽으로 당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이 물건에 작용하는 힘은 0이에요. 0. 이쪽으로도 10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10으로 당기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얘는 0이란 얘기예요. 얘는 더하기 10에다가 빼기 10을 한 것과 같은 결과라니까요. 이쪽으로 나가는 공을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해.
그래서 이쪽을 더하기 방향으로 하고 생각하자. 그런데 반대쪽으로 똑같은 만큼 10을 빼는 힘이 작용했어. 그럼 얘는 가만히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과학에서 수학에서도 마찬가지. 나중에 올라가면 이런 방향도 있고 크기도 있고 크기만 있는 이런 값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첫 시작이 바로 중학교 1학년 수학이에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뭐냐? 방향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자, 좀 폭넓은 얘기를 했고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다시 이 더하기 빼기 방향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걸 조금 더 이제 그냥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수학 수준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요. 수평선이 된다. 여기 0이 있고 여기가 더하기 쪽이야. 그래서 여기 1, 2, 3, 4, 5 이렇게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요. 그런데 얘를 그러면 더하기 빼기 개념을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어떻게 하냐? 0에 내가 있어요. 계단에 서 있다고 해도 되고 커지는 방향이 있고 작아지는 방향이 있어. 아까 공 잡아 당기는 거로 하면 내가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해. 그럼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상상해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용돈을 받아. 그러면 용돈을 받는 거는 플러스고 뺏기는 거 마이너스야.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설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편하게 계단이고 수직선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0이에요. 계단은 올라간다. 그런 건 더하기 3, 3칸을 올라간다. 그런데 빼기 7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는 중학교 수학은 마이너스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했지만 지금부터는 플러스 3,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면 얘가 빼기의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3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7을 적용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빼기가 3에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7만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거야. 계단이 있는데 3칸 올라갔다가 뒤로 돌아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7칸 가. 그러면 처음 하고 생각했을 때 4칸 내려와 있어. 즉 결과는 마이너스 4라는 결과야. 그냥 치면 그냥 뒤돌아서 4칸 간 거하고 똑같아. 앞으로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아까 선생님이 뭐 벡터 이러면서 어려운 얘기 했지만 그거는 이제 좀 더 풍부하게 깊게 얘기를 한 거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두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생각해서 커지는 방향을 플러스 작아지는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도울 수 있습니다. 책에는 공부하다 보면 좀 더 풍부하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 절대값. 자, 절대값이라는 것도 배워요. 절대값이라는 건 뭐냐? 선생님이 생각하는 절대값은 이런 거예요. 절대값을 붙이는 순간 크기와 방향 중에 방향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나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7이라는 수가 있었는데 여기 절대값을 이렇게 쓰거든요. 절대값이라는 걸 붙이는 순간 얘는 방향이 없어져. 초등학교 수학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 부호가 없고 크기만 남아. 7 이렇게. 플러스 7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면 7. 근데 얘는 어차피 플러스가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왜? 크기는 무조건 양의 값이고 그 양의 값이라는 건 플러스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같은 수라고 봐야 돼. 그래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다른 개념으로 하면 수직선에서 여기 어떤 수가 있어? b가 있어. 그러면 절대값 b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절대값 b는 뭐냐? 0에서 떨어진 거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직선에서는 0에서 떨어진 거리다. 조금 전에 방향은 없고 크기만 있다고 했죠. 그 크기라는 것은 어차피 0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가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마찬가지야. 절대값을 붙이면 크기만 남는데 그 크기라는 게 수직선에서는 거리가 된다. 수직선에서 0과 어떤 점 사이의 떨어져 있는 거리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앞으로 뭐 문제들을 만나게 될 테니까 하나의 팁을 주면 요거 있죠? 절대값 a-b의 절대값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가 된다. 자, 차잖아요. 차. 차라는 것은 이래. 수직선에서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수 있고 또는 B가 더 커서 B라는 점이 있고 A라는 점이 있을 수 있어요. 0이 어디에 있던 간에
0이라는 점이 어디 있던 간에 B-A는 이게 될 테고 A-B는 이게 될 테고 또는 B가 더 작으니까 B-A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이거를 빼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쪽에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근데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면 마이너스가 되고 큰 값에 작은 값을 빼면 무조건 플러스가 됩니다. 뒤에 이제 그 유리수 계산할 때 하겠지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개념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여기서 여기까지의 크기가 나와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이렇게 이 상황에서 B-A를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왜? 작은 수에다 큰 값을 뺐으니까. 근데 A-B를 하면 얘가 더 크니까 얘는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얘네들은 크기가 똑같은 값이 나오게 돼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요 사이의 거리가 나오게 된다니까. 그 개념이에요. 여기든 여기든 마찬가지. 그래서 요거는 수직선 다룰 때 혹시 만나게 되면 이거는 A와 점 B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구나. 그래서 어느 쪽이든 한쪽에서 다른 쪽을 빼서 마이너스면 그걸 플러스로 바꾼 거고 플러스면 그대로 그 값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하면서 이제 문자에 씌워진 걸 처음에 어려워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제로 문자가 씌워져 있는 걸 준비를 했습니다. 자, 문자 씌워져 있는 경우 한번 볼까요? 절대값 x가 5이다 하면 이 상황 자체를 보면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즉 무조건 플러스가 되게 만들어서 5가 되었다. 그 x는 이런 플러스인 5와 마이너스인 5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주면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건 아니네. 이렇게. 그래서 절대값이 씌워지면 두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나중에 뒤에 배울 텐데 미리 한번 얘기해주면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x-3의 절대값을 씌워서 얘가 4라고 했어요. x를 찾으라고 했어.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 이만큼이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x-3이 4인 경우와 첫 번째, 두 번째 x-3이 마이너스 4인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걸 묶어서 그대로 플러스가 되는 경우와 마이너스인 수가 되는 경우 이렇게 요거와 같이 이렇게 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여기 x처럼 이제 앞으로 계산하게 될 거예요. 이건 이제 앞으로의 얘기고. 근데 이제 왜 자꾸 이렇게 뒤에 것까지 같이 얘기하냐면 오늘 하는 부분은 쉬워요. 지금 이 부분 정수와 유리수는 쉬운데 사실 유리수의 계산을 좀 어려워하거든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로 가면서 좀 어려울 거예요. 이번 부분은 좀 쉬울 거예요. 실제로 풀어보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다음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 점의 크기를 비교한다. 수직선상에서 수직선의 두 점을 나타내었을 때 플러스 방향 쪽에 더 가까이 있는 이렇게 있는데 두 점이 있다. 그럼 아까 비슷하게 설명을 했는데 0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상관없어요. 또는 얘가 0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무조건 플러스 방향 쪽에 있는 게 크다. 이런 거예요. 계단이 있어. 자, 다시 계단으로 갑시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3의 위치와 플러스 7의 위치 중에 어느 쪽이 더 높니? 하면 당연히 7이죠. 그 다음에 0이 있는데 뒤로 두 칸 간거하고 뒤로 7칸 간 게 있어. 어느 쪽이 더 높니? 하면 뒤로 두 칸만 간 게 더 높이 있죠. 뒤로 7칸이 더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런 크기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어떤 값이든 플러스 쪽이 더 커요. 두 개를 비교하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00을 비교한다. 그럼 엄청난 차이지. 그죠? 101 차이가 나네. 그죠? 그렇게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건 뭐냐면 분수나 소수로 나와 있을 때 그것보다 큰 자연수 또는 정수, 아이고 여기 문제 잘못 적었다. 자연수 중에서 아닌데 정수 중에서 해야 되는데 자연수 또는 정수 이런 걸 물어볼 때 이제 헷갈리는데 특히 마이너스일 때. 자, 봅시다. 기본 개념을 충실히 하면 헷갈릴 때마다 계단에 서 있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에 2.4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 2.4보다 큰 자연수 중에 하면 안 돼요. 정수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2.4보다 큰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는 자 수직선이 있는데 마이너스 2.4라는 것은 여기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을 거죠. 그죠? 그럼 얘보다 큰 건 이쪽이고 작은 건 이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더 큰 거예요. 마이너스 2.4보다. 예. 그래서 지금 답은 큰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가장 가까운, 큰 것 중에 가장 가까운 마이너스 2가 선택돼야 돼요. 작은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마이너스 3. 자, 요 개념에서 학생들이 좀 혼동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 정수와 유리수는 이런 개념만 분명하게 하면 따박따박 연습해가면 아마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요. 다음 단원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화이팅 해주세요.